21세기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륙에서 가장 참혹했던 내전 중 하나가 마침내 끝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다시금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티그라이 지역에서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TPLF 로케이트 TAGF에 충성하는 세력과 에티오피아 연방군 사이에 산발적인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티그라이를 장악하고 있는 TPLF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방정부와 치열한 2년간의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그 협정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TPLF는 그 협정으로 만들어진 임시행정부를 몰아내고 다시 지역의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은 다시 서로를 겨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민간인들은 전투가 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경을 넘어 수단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이스라엘 아프리카 관계연구소의 연구원인 마탄 다니엘입니다. 마탄 씨, 모두가 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집단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이 나라는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즉 TPLF가 주도하는 연합정부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 연방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에티오피아를 언어와 민족 정체성에 따라 여러 지역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 집단들에게 지역적으로 자치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또한 깊은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민족 집단들에게 인정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정된 민족 경계를 만들었고 소외감을 느낀 다른 집단들 사이에 깊은 정치적 반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비 아흐메드 총리가 2018년에 집권했을 때 그는 이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는 중앙 집권적인 범에티오피아 모델을 원했고 지역 정당들을 하나의 전국 정당으로 합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TPLF는 이러한 중앙 집권화를 자신들의 헌법적 자치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들을 반군으로 보았습니다. 지역 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력을 둘러싼 이런 깊은 이념적 충돌, 기본적으로 민족 자치와의 대립이 지금 전쟁의 근본 원인입니다. 와, 정말 그렇군요. 결국 체결된 평화협정이 애초에 너무 취약해서 유지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처음부터 너무 취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협정은 우리가 말하는 소극적 평화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무력 충돌을 멈추게 했죠. 하지만 그 협정은 제가 이미 언급했던 핵심적인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주요 이행 실패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연방군을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은 모든 외부 군사 세력이 반드시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티그라이를 떠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마하라 지역군, 즉 인접한 지역단체인 아마하라 지역군과 에리트레아 군대는 국경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장 해제와 재통합 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중화기는 포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전직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나 경제적 혜택 같은 대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상 군인인 채로 동원 해제된 사람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체계가 내부에서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시도했던 임시 지역 행정 체계는 그냥 급진적인 티그라이 세력에 의한 쿠데타다 일어나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티그라이 예산을 동결하고 연료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망과 포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혹은 절망과 포위 상태의 느낌을 주었고 거기서부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명히 21세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분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소식이 뉴스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도 이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심지어 이웃나라 수단까지 번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가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탄,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